김할머니는 요즘 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올해 64세인 그녀는 퇴직 후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야 할 나이인데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아침에는 일찍 깨버리네요. 8시간을 못 자면 몸에 안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나서부터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졸음을 참지 못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는 더 잠들기 힘들어졌답니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아파트 아래층에서 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수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 할아버지는 난 하루에 6시간만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산책해. 그러더니 할머니, 혹시 8시간 수면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꼭 8시간을 자야 건강한 걸까요? 사실 65세 이후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게 건강에 좋은지 어떤 수면 방식이 노인에게 맞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1. 뇌가 아루아니아. 근데 이 이론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이 8시간 수면론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의 기원은 19세기 산업혁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누군가가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게 8시간 일 더하기 8시간 잠으로 발전한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수면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연구에서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면역력 저하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졌죠. 웨텔 시간만 허떠. 그러니까 8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숙제처럼 생각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잠을 못 잤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못 자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도 수면 필요량이 크게 달라요. 아기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자야 하고 청소년은 8시에서 10시간 정도 필요하죠. 허던거리리워. 8시간을 잤어도 얕게 자면 깨어나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덧다며. 낮에 졸리지 않고 기운이 넘친다면 6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그게 바로 충분한 거예요. 잠은 건강을 위한 거지 스트레스를 주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너타요. 2. 노인들의 수면 고민거리. 나이가 들면서 잠 때문에 속상한 노인들이 많아요. 밤에 뒤척이다 잠을 못 자는 사람, 아침에 일찍 깨도 피곤한 사람,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까지 노인들의 수면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이유가 뭐 때문이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고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지죠. 얕은 잠은 주변 소음이나 환경 때문에 쉽게 깨거든요.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멈추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노인들은 밤에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문제는 밤이 아니라 낮에 있어요. 이렇게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덜 필요해져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박겐. 또 다른 경우는 잠이 부족하다는 걱정 때문이에요. 런문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만들죠. 잠을 잘 못 잘까봐 걱정하면 할수록 잠들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들의 수면 고민은 복잡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 65세 이후 하루 몇 시간 자는 게 건강에 좋을까? 하루 몇 시간을 자야 건강할까? 이 질문에 궁금한 분들이 많죠. 과학 연구는 명쾌한 답을 줘요. 노인들은 하루 6시에서 7시간 자는 게 가장 좋아요. 2. 노인들의 수면 필요량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요. 이건 몸의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이 깊어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하루 6시에서 7시간 자면 몸이 회복되고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기억력 저하 같은 건강 위험도 줄일 수 있대요. 너무 길거나 짧게 자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진다고 하네요. 연구는 노인들이 몇 시간 자야 하는지뿐 아니라 잠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해요. 잠을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가 더 중요하죠. 깊은 잠은 몸을 회복시키고 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핵심 시간이에요. 노인들에게 건강한 잠은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도 필요해요. 따라경 문가.
이건 불면증이 아니라 몸이 나이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루 6시간 자고도 낮에 기운이 넘치고 졸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충분한 잠이에요. 시간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해서 잠도 더 잘 오고 건강도 좋아진답니다. 65세 이후에는 6시에서 7시간이 과학적으로 추천되는 건강한 수면 시간이랍니다. 이수잘깔 필는 길. 4. 수면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노인들 중에는 잠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거나 충분히 못 잤다고 두려워하죠. 잠을 잘 자려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수면도 8시간을 못 자면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잠의 양은 달라요. 더 걸거의 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한 잠의 기본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전날 잠을 못 잤더라도 늦잠으로 보충하려고 하지 말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요. 낮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 수면에 큰 영향을 줘요. 밖에서 산책하거나 가볍게 조깅, 체조를 하면 에너지를 쓰고 기분도 좋아져서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잠에 영향을 주죠.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매운 음식도 줄이는 게 좋아요. 크게는 마음 상태도 잠에 큰 영향을 줘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잠을 꼭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쉽게 잠들 수 있답니다. 객검전거랜율. 진짜 좋은 잠은 불안으로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과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에서 오는 거예요. 의사의 경고. 60세 넘으면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60세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할머니는 항상 여보, 좀 더 자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해요? 라고 하시죠. 할머니가 더 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어서예요. 가족들은 술에 너무 집착한다고 걱정하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반 병은 거뜬히 마신다고 해요. 날걸할게. 더 심각한 건 암세포가 이미 퍼져서 늦은 단계라는 거였죠. 버틀 GHO. 오랫동안 마실면 원인님 될 수. 술은 위의 점막을 직접 망가뜨리고 위산 분비를 자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급성위 점막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계속 마시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올 수 있죠. 가족들 말처럼 차라리 할아버지가 더 자는 게 낫지 일어나서 건강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다시 한번 경고해요. 60세가 넘으면 차라리 정오까지 자는 게 낫지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60세 넘으면 술 마시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술이 건강에 더 나빠요. 오래 마시면 술 때문에 지방 대사가 엉망이 돼서 동맥경화가 오거든요. 술이 혈관을 넓혀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넓어지다가 곧 좁아지고 좁아진 상태가 더 오래가요. 연엔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암 위험이 확 올라가요. 둘째, 마세변. 나이 들면 자기 일만 잘 챙기면 돼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집안일, 박일까지 다 신경 쓰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만 피곤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이도 나빠질 수 있어요. 마음이 술이론. 셋째, 60세 넘으면 위험한 운동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지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많아요. 나이를 해요. 모미떼, 등산, 자전거, 축구, 농구, 윗몸 일으키기, 엽기 같은 격한 운동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넷째, 60세 넘으면 담배 피우지 마세요.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워서 60세쯤 되면 몇십 년 된 흡연자들이 많아요. 노획환아유. 혈관도 망가져요. 니코틴이 혈관 안쪽을 망가뜨려서 동맥경화가 오고 혈전 위험도 커진답니다. 다섯째, 60세 넘으면 쓰레기 음식 먹지 마세요. 60세가 됐는데도 어떤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면 건강이 위험해져요. 노아마요.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겉돈. 결혼하고 아이 낳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빚이 있나요? 안 도와준다고 해도 이해할 만하죠. 부모는 우리를 키우는 임무를 이미 끝냈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해요. 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길 이유가 없죠. 하지만 많은 자식들이 이걸 모르고 부모가 충분히 안 도와준다며 불만을 품고 심지어 나중에 돌보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이러면 자식 키워서 노후를 대비한다는 옛말을 믿어도 될까요? 노년의 자식이 제일 믿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한요. 두 아들이 모두 타지에 있어서 바로 몸 다쳐. 한문 한산 날미일. 그때 병상에 누워서 자식을 낳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대요. 나중에 가족과 함께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늙어서 병상에 누우면 평생 가장 믿을 만한 건 단 두 사람뿐이야. 그 두 사람은 아내와 자기 자신이었어요. 왜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미리 돈을 모아둬서 이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남에게 손 안 벌려도 됐기 때문이에요. 또 숨긴 걸 좀. 그분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예전엔 저도 노년의 자식이 제일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그게 빈말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나이. 자식 앞에서 당당하고 눈치 안 보고 싶다면 몸을 잘 관리하고 연금을 준비해야 해요. 술. 그렇지. 그들은 이미 힘든데 우리까지 챙기려면 지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해 준비해야 해요. 인생 후반에 배우자를 잘 챙기고 연금을 충분히 모으는 게 중요해요. 집안 할값지. 마세벼. 넘어지면 큰일 나요 라고 말해요. 근데 밖에 나가는 걸 줄이니까 정신이 점점 흐려지더라고요. 원래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뭐든 느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움직이는 게 너무 적어서예요. 나이. 병은 부지런한 걸 제일 무서워하고 게으른 걸 제일 좋아하죠. 게을러지면 온갖 병이 찾아와요. 노인들은 운동이 줄면 근육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관절도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들고 심하면 관절이 틀어지기도 해요. 보세요. 노인에게 게으름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죠? 의사로서 집에 고령 어른이 있다면 이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생각으로 어른들을 이끌지 마세요. 첫째,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 받으세요. 나이. 무서운 건 큰 병이에요. 많은 노인들이 병원 가면 심근경색, 뇌경색, 암 같은 큰 병을 발견해요. 심지어 앓자마자 얼마 안 돼 돌아가시기도 하죠. 평소에 검진을 안 해서 그래요. 자식이라면 효도하고 싶으면 어른들을 자주 검진에 데려가세요. 이 돈 마세요. 다 큰 수.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아버지를 데려와 검진했는데 증상도 없던 분이 위암 초기란 걸 알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둘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게 하세요.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새장 속 새가 아니에요. 너가 더요. 셋째, 너무 아끼지 말라고 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엄청 절약하는데 모든 절약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남은 음식을 아깝다고 먹으면 병이 생길 수 있고 젓가락이나 도마를 몇 년째 써서 곰팡이가 생겨도 안 버리면 암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 같이 시간 보내세요. 자식이 크는 동안 부모는 늙어가요. 나이 들면 부모님이 하루씩 줄고 내일과 사고 중 뭐가 먼저 올지 몰라요. 바빠도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안 하센요. 나이 들면 아파도 병원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치료도 어려워져요. 치료 후 얼마 안 돼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돈 아끼거나 자식 귀찮게 할까봐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라면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고 하세요. 작은 병은 쉽게 낫고 돈도 덜 들지만 큰 병은 큰 돈이 든답니다. 여섯째,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하세요. 나이 들수록 좋은 습관이 중요해요. 병을 줄일 수 있거든요. 담배, 술 끊고 밥 잘 먹고 밤새지 말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화도 내지 마세요. 50세 넘으면 병이 많아진다고? 의사 조언. 이 몇 가지를 더 하세요. 50세가 되면 병이 많아진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처음 들으면 걱정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50세가 되면 몸이 오래된 기계처럼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요.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힘들어지고 밤새도 다음날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피곤해도 며칠을 쉬어야 해요. 이건 몸이 점점 약해진다는 신호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50세 이후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허리나 등이 아프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잠도 잘 안 와요. 더 심각한 건 만성질환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50저기 회사에서 관리 일을 하는데 야근이 많고 밥도 불규칙하게 먹었어요.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곤 했죠. 처음엔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한 정도였는데 나중엔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나왔고 몸이 거의 망가질 뻔했어요.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아요. 젊을 때 몸을 안 챙기면 50세에 문제가 터져요. 그럼 50세 이후엔 몸이 약해지는 걸 그냥 놔둬야 할까요? 아니에요.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좋은 습관으로 늦출 수 있어요. 50세 이후에 더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줄이지 마세요. 50세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운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회복력은 떨어지지만 적당한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예요. 60세 가까운 이 할머니는 퇴직 후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어요.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산책만으로 이렇게 됐어요. 50세.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유지하세요.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50세 이후엔 일, 가정, 몸의 변화로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더 심해져요. 박 할머니는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모였는데 요즘은 집에만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불규칙해졌어요. 외롭세요? 라고 물으니 퇴직 후 뭔가 허전해요 라고 하셨어요. 사회활동이 심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면역력과 신진대사에 영향을 줘요. 반대로 친구들과 모이거나 취미반, 댄스팀에 참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져요. 하세요. 은퇴한 장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며 몸에 좋다고 생각했죠. 근데 피곤하고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움직여요 라고 하시길래 가벼운 활동보다 몸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50세 이후엔 근육과 뼈가 약해져서 부하 자극이 없으면 더 빨리 나빠져요. 내 말 긁.